자, 오늘 배우는 부분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제 표준형이나 일반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식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 꼭지점을 보고 표준형을 잡아놓고 이제 식을 완벽하게 구한다거나 아니면 x축과의 교점을 이용해서 식을 구한다거나 그렇게 될 건데, 일단은 꼭지점이 나와 있을 때는 표준형으로 연결해주는 게 좋겠죠? 꼭지점이 2,3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 개수는 모를지언정 꼭지점은 바로 이렇게 x-2의 제곱 플러스 3으로 잡아놓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x축과의 교점을 알려줬다면 결국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에서 해 또는 근, 해라고 했었으니까 결국 우리가 2차 방정식에 작성해서 2랑 3이 근일 때 2차 방정식은 개수는 모르는 상태로 x-2, x-3은 0이다 이렇게 거꾸로 작성했던 것처럼 2가 나오기 위해 필요한 곳, 3이 나오기 위해 필요한 곳 이렇게 작성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는데 여기 부분만 y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2랑 -2고 개수가 모른다고 한다면 y는 a, 얘가 해로 나왔다는 거, 즉 x축과의 교점이 곧 해니까 2가 해로 나오려면 거꾸로 이렇게 넣고 얘가 해로 나오려면 x 플러스 2가 필요했겠죠?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하는 일반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또는 표준형에서 간접적으로 대칭축을 알려준다거나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이 x는 2다 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 알려줬다면 꼭지점의 x좌표가 2라는 소리겠죠? 2,q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대칭축을 알려주거나 꼭지점을 알려줄 때는 우리가 표준 형태로 하는 게 더 깔끔하다. 문제 한번 풀어보면 꼭지점이 1,4라고 했으니까 개형은 몰라. 그러면 y는 개수 잡아주고 x 거꾸로 -1의 제곱 -4 이렇게 잡아주면 꼭지점이 1,4인 2차 함수가 탄생을 하죠. 근데 이게 점 0,-7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x가 0일 때 y가 -7이다 라는 말이므로 x에 0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a-4는 -7이 되겠죠? 그래서 a는 -3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식을 써주면 y는 -3, x-1의 제곱 -4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2차 함수였겠죠? 자, 여기 빈칸 한번 채워주면 -3, x-1의 제곱 -4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축의 방정식 알려줬죠? 아까도 방금 전에 언급했었지만 대칭축에 대한 위치 언급한 거와 같죠? 즉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다 라고 x좌표만 알려준 거야. 왜냐면 대칭축은 항상 꼭지점의 x를 지나는 세로 форм이니까요. 그래서 얘만 가지고 문자를 이제 잡아주면 개수는 모르니까 y는 a x 플러스 1의 제곱까지는 잡을 수 있지만 뒤에가 0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니까 q 잡아줘야겠죠. 그러면 미지수가 아까 전에는 a만 몰랐으니까 지나가는 한 점을 알려줬어. 힌트 하나의 미지수 한 개. 근데 지금은 미지수가 a랑 q이기 때문에 힌트가 2개 있어야 되는데 2개 알려줬죠? 그래서 하나하나 대입을 해볼게요. 0,5부터 대입하면 0 넣으면 1의 제곱 1, a 플러스 q가 5다. 그러면 식 하나. 1 넣으면 안에가 2, 제곱하면 4, 4a 플러스 q는 11. 밑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3a, q 날라가죠? q 마이너스 q, 11 빼기 5니까 2되네요. 그래서 얘는 2고 q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완벽히 쓰면 y는 2,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꼭지점 좌표가 2,1이야. 그럼 개수는 모르니까 y는 1, x-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a를 구하려면 지나가는 한 점을 알려줘야 하는데 여기서 대신 힌트로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5라고 얘기해줬어. 이 말은
y축과 만나는 점, 즉 y절편이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결국 그 좌표는 x가 0일 때 y값 0,5를 지난다고 좀 간접적으로 숨겨준 거죠.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힌트는 한 개씩 숨겨줄 거라서 지금 여기서는 조금 숨겨줬네요. 0,-5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0 마이 제곱하면 4 파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다. 결국 a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2차 식에다가 다시 숫자를 대입을 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 근데 얘가 다 일반형으로 싹 다 전개를 해서 써줬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전개를 해줘야 돼요. 안에 먼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 하고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 추계방정식이 x는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식을 잡아주면 y는 a 꼭지점 x좌표 3 플러스 q 이렇게 일반형 잡을 수 있죠. 또다시 미지수 2개니까 점 2개 힌트로 줬으므로 여러분들이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 표준형의 형태로 이렇게 자리 잡을 텐데 걔를 다시 전개해서 이 중에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쉬우니까 아래 유제랑 똑같으므로 그냥 한번 넘어가 보고요. 그래프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그래프를 천천히 살펴보니까 2차 함수가 이제 아래로 블록이네요. 개수를 내가 잡는다고 하면 이놈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네. 그리고 대칭축이 지금 1이네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b도 또한 양수가 되겠죠? 음수겠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 이런 부호에 대한 정보들은 쉽게 얻어낼 수 있어요. C, y절편이죠? 여기 보니까 아, C가 마이너스 2겠네 라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네요. 일단 그래프를 샅샅이 뜯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얘가 지금 보면 대칭축이 1인 상태로 3,4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0,-2도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방법은 대칭축을 가지고 먼저 잡아주는 거. y는 a x-1의 제곱 플러스 q로 잡아줘야겠죠. 여기랑 문자는 완전 다른 거야. 표준형의 형태로 먼저 한 다음에 일반형으로 펼쳐서 개수 비교만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3,4 먼저 대입을 해주면 4a 플러스 q는 4고 0,y 대입을 해주면 a 플러스 q는 마이너스 2겠죠. 빼주면 3a는 6이니까 a는 2가 나오고 q는 0이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여기다 다시 한번 집어넣어주면 2 x-1의 제곱으로 끝나겠죠. 전개해볼게요. y는 2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C의 위치가 왜 음수가 안 나올까요? 잠깐만요. 0, 마이너스 2 빼면 3a 6 3,4 4a 플러스 q는 4 a가 2면 8 a가 2면 q가 0이 아니었네. a가 2면 q는 마사죠. 그래서 여기만 다시 수정하고 갈게요. 그럼 여기 마사 플러스 q 마사 이렇게 붙겠죠? 그럼 전개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뒤에 갖다 붙겠네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그래서 아까 찾았던 c의 값과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a는 2고 b는 마사 c는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찬찬히 뜯어보는 연습들을 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도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세 점을 알려줘요. 근데 여기 맨 앞에 있는 점의 특징을 보니까 0,3이야. 이거 x가 0이니까 이거 y절편이지?
근데 우리가 일반 형태랑 표준 형태 중에 y절편을 알 수 있는 건 일반형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점을 알려줄 때는 일반형으로 가는 게 조금은 간편하다. 그래서 일반 형태에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0이 포함된 놈을 먼저 넣게 되면 이렇게 끝에가 3이라고 하면서 개수 하나가 줄어들게 돼요. 그럼 이제 두 점을 넣어서 연립해서 똑같이 구할 건데요. x에다 1 먼저 넣어볼게요. 1, y를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3 마이너스 2. 즉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부터 두 번째 2, 마삼을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3 마삼. 그러면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6이니까 한번 약분해서 2a 플러스 b는 마삼 이렇게 만들어주고 둘이 서로 빼볼게요. 그러면 a는 b 날라가고 마3 플러스 5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a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 b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끝. 자,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식을 작성할 때 뭘로 해라 라는 지시를 안 해준다 라는 말인데 꼭지점이나 대칭축을 알려줄 때는 표준형 그리고 또는 y절편에 대한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세점을 준다거나 또는 x축과의 교점을 알려줄 때는 일반 형태로 가는 게 더 깔끔하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x축과 교점을 알려준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x축과 교점이라고 하는 건 2차 방정식의 해니까 해를 이용해서 식을 잡는 그 원리를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개수를 모르니까 y는 a 마이너스 2가 해로 나왔다는 건 x 플러스 2가 있었을 거고 얘가 해로 나왔다는 건 x 마이너스 1이 해로 식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고 0,2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때 0,2를 집어넣어주면 0, 그럼 여기 2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하고 a 곱하고 즉 마이너스 2a가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고 전개해서 예쁘게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a가 결국은 지금 음수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음수계형으로 한번 보여줘 볼게. 음수계형인데 y절편은 일단 2죠. 그림으로 한번 얹어볼게요. 얘가 말하는 부분들을 신경을 써보면 마이너스 2랑 1이야. 여기를 지난데 뭐 계형이 처음에는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구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0,2를 지나가야 되니까 뭐 여기를 찍어. 그럼 얘가 아래로 블록 계형일 순 없어요. 누가 봐도 그냥 음수 계형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대칭축인데 포물선은 대칭축이 항상 있잖아. 여기 엄청 중요하다고 했었죠? 대칭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딱 대칭축과 수직을 이루는 선들을 그어봤을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떨어진 이 거리가 아주 똑같기 때문에 대칭축이에요. 즉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좌표가 3이었다면 여기는 x좌표가 중점인 2일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점을 구할 때는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x축과 교점, x축도 이 대칭축의 수직인 직선 중에 하나잖아. 그 점이 지금 마이너스 2랑 1이라는 건 그 놈의 중점이 대칭축이 된다는 소리예요. 즉 마이너스 2 더하기 1 나누기 2인 마이너스 2분의 1이 대칭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칭축에 대한 정보를 무조건 준다. 그래서 뭐 꼭지점을 찾았다 가정하고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x축에 대한 교점의 정보를 알려줄 때는 대칭축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y는 a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해서 일반형 대신 표준형을 뭐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칭성을 잘 이용해서 풀어주면 좋겠죠?
자, 여기도 0,6이라고 했으니 이 C라는 놈은 나중에 6이라는 게 밝혀지게 될 거고 1,0, 2,40을 대입해서 연립해서 표준형의 형태로 구해주던 일반형으로 나오겠죠. 뭐 A, B 연립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프는 무조건 찍어보고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시오. 여기서 그래프 먼저 쭉쭉 뜯어보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긴 해야겠네. 그래서 살펴보니 전부 다 양수로 줬네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6. x가 0일 때 6을 지난다. y절편이 6이란 소리겠죠. 그럼 꼴이 일반형이잖아. 전부 다 꼴이가 6이어야겠네. 답은 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x축과의 교점을 주었으니 얘의 대칭축은 아까 배웠듯이 1 더하기 3의 절반인 2가 대칭축이 되겠죠. 그래서 뭐 식을 한번 완벽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원래 하던 대로 x축 교점을 이용하게 되면 a 가로 열고 1과 3이 근이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가 0,6을 지나간다 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잘 봐야 돼요. 0을 넣어주면 3a가 6이니까 a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답을 찾아주니까 3번이 되죠. 그래서 뭐 개수가 의미하는 바도 계속 생각을 해주면 좋을 거고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불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도 체크하면 좋을 거고 y절편 당연히 체크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그래프식 작성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활용입니다. 1번 지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x초 후의 높이를 y라고 하겠다. 활용에서는 너희들이 잡을 문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x는 시간이에요. 초 단위의 시간이고 공을 던진 지 지면에서, 즉 땅에서 공을 쏘아 올려서 높이를 x초 후에 y라고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y가 의미하는 건 높이가 되겠죠. 즉 뭐 x가 1일 때 y 값을 알려주는 식이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2차 함수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0x 이런 2차 함수인데 얘를 저 식으로 쓰겠다는 거잖아. 이 식이 그냥 x초 후의 높이를 알려주는 식이래. 근데 나는 이 높이가 35일 때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궁금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높이가 35인 곳이 x가 몇 초인지 일단 먼저 구해내는 게 좋겠죠? 생각을 해보면 지면에서 공을 쏘아 올려. 그럼 모양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지. 그러다가 언젠가는 땅에 한번 떨어질 건데 그 식이 지금 이 개형을 그린다라고 했으니까 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그려지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높이가 예를 들어 35다라고 해서 구해보면 여기일지 뭐 여기 꼭대기 점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꼭지점이 아닌 이상 두 군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높이가 35인 곳에서의 시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5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0x 35를 데려오면서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쪽으로 다 옮기면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그러면 x-7, x-1은 0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와 x가 7일 때 3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여기는 7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즉 1초 뒤에 35고 다시 꼭지점을 찍었다가 가장 높이 물건이 떴다가 다시 하강할 때 7초 때 35를 다시 찍고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35m의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거나 7초라는 소리겠죠. 1초 때도 도달, 7초 때도 도달. 7초는 여기부터 이만큼을 얘기하는 숫자고 1초는 시작점부터 이만큼을 의미하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와 이제 활용, 진짜 모양이랑 예측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식을 잡는 거. 합이 10인 두 수의 곱이 16이다 라고 했는데 이를 만족하는 두 수를 구하겠다. 합이 10이라고 했어. 예를 들면 3이랑 7.
또는 2랑 8, 4랑 5 이런 애들이라는 건데 어쨌든 둘이 더해서 10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를 x라고 잡을 거면 또 다른 하나는 sigma x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두 문자를 잡아주고 10 플러스 y가 10이다 해놓고 무조건 우리는 x만 쓸 거야. 그래서 y는 sigma x 한 숫자는 이거구나 해서 이렇게 둘이 잡아주면 됩니다. 그때 둘이 곱하면 16이 된다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둘이 곱할 건데 곱할 때 이 벌어진 숫자는 항상 괄호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6은 0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은 0 인수분해 해보면 x가 2 또는 x가 8이겠죠? 2를 만족하는 부수는 2랑 8이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2면 얘가 8이고 얘가 8이면 얘가 자연스럽게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다음은 도형이에요. 둘레가 16이래. 직사각형은 가로랑 세로가 있어. 둘레는 이거를 두 배씩 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로 길이를 x라고 내가 예를 들어 잡을 건지 y를 잡을 건지를 결정을 하고 싶잖아. 그럴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답으로 가로를 물어보는지 세로를 물어보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내가 얘를 x로 잡는 게 마지막에 해로 찾을 때 헷갈리지 않겠지. 그래서 가로를 내가 x로 잡으면 세로를 한번 y로 잡아볼게요. 그럼 둘레가 총 16이라고 했으니까 가로 길이 2개랑 세로 길이 2개를 해서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x 플러스 y, 즉 가로랑 세로를 합하면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나 절대 문자를 2개 쓰면서는 식을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y 대신에 8-x로 바꾸어서 사용하려고 저 식을 적어본 거예요. 그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15더라 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이제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x 곱하기 8-x 가로 곱하기 세로는 15더라. 풀어줄게요.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5는 0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x가 3 또는 x는 5다. 즉 가로 길이가 3이면 얘는 5고 얘가 5면 얘는 3이다. 근데 얘가 뭐 가로가 더 길다, 세로가 더 길다 라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3이랑 5가 다 정답이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다라고 언급을 했다면 5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읽고 얘가 원하는 답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똑같죠? 위에 있는 식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10m 높이에서 던졌으니까 얘는 아까는 지면에서 던져서 지면까지 이렇게 예쁘게 떨어졌다면 시작점이 여기서 끊어지는 것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10m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여기 높이가 10m. 여기서 초속으로 뭐 얼마로 쏘아 올렸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x초가 지난 다음에 얘의 높이는 이 식이 알려지게 돼. 난 이것만 보면 돼. 그럼 이 포물선의 모양이 저 식을 따라간다. 위로 블록의 모양도 일치하죠? 그때 공이 지면으로부터 25m의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0m면 뭐 25m쯤 있었겠죠? 또 y가 25m인 곳에서의 x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를 25라고 주면 되겠네. 5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10 높이가 25일 때 그러면 5로 약분을 다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5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러면 인수분해 했을 때 x가 1 또는 3이니까 여기가 x가 1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얘가 3이겠죠? 즉 1초 또는 3초에 25m에 도달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그러면 25m 위로 떠있는 동안의 시간 이런 걸 만약에 예를 들어 물어봤다면 몇 초 동안 떠있는가 몇 초 동안 25m보다 높이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고 했어. 그럼 우리는 1초부터 3초 사이에 얘가 이렇게 공이 위로 떠있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초부터 3초까지 총 2초잖아요. 그래서 3 빼기 1 해서 2초요 라고 대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 부분 신경을 써서 하면 되겠죠? 합이 13인 두 수의 곱을 40이라고 하겠다. 하나를 x라고 잡았다면 또 다른 하나는 13 빼기 x를 잡아야겠죠? 두 수의 곱이 42니까 13 빼기 x랑 x를 곱했더니 42가 됐대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42는 0.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42는 0. 그러면 뭐 7, 6에 42 얘가 제일 가깝겠네요. 그럼 x는 7 또는 x는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이 두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7이면 얘가 6이죠? 얘가 6이면 얘가 7이니까 x를 어떤 걸로 잡아도 두 수는 6이랑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나 얘는 이제 안 해도 되죠? 직사각형 똑같은 예제이네요. 생각이 쏙쏙 한번 해봅시다. 강의를 듣는 모든 친구들은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문제를 잘 풀어본 뒤에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충분한 고민을 다 거친 뒤에 영상을 재생했으면 좋겠어요. 자, 풀어봤나요? 추계방정식이 x는 2다 라고 했으면 우리는 이제 표준형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볼게요. 점상콤마사를 지난다 했으니까 얘는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거구나. 마지막 2차 함수를 평행이동했다 라고 했으니 위로 볼록 긴 점, 꼭지점을 0,0으로 갖는 기본 형태의 2차 함수는 평행이동이 되었을 때 앞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개수는 즉 a는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걸 알려준다. 라는 각 보기의 힌트들을 이렇게 다 분석한 뒤에 한 방에 하기 시작할게요. 그럼 개수 이제 미지수가 아니네요. y는 마이너스 4 가로 열고 표준형을 이용할 건데 추계방정식 x는 2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2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x-2의 제곱으로 잡고 문자 q y좌표 모르니까 꼭지점의 y좌표 그래서 여기에다가 q 미지수 하나니까 힌트 나 이거 먼저 쓰고 얘 쓰고 이제 얘 남았죠? 3,4 대입할게요. 여기가 1이 되네요. 제곱하면 마사 플러스 q가 4니까 q는 8이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했던 식은 y는 마이너스 4 x-2의 제곱 플러스 8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4 x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마사 곱해서 4, 4, 16x 4 마이너스 16 더하기 8 마8 이렇게 정리해야겠죠. 그러면 a는 마사 b는 플러스 16 c는 마이너스 8이니까 다 더해주면 4가 되겠네요. 3번. 답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틀렸다면 영상을 멈추고 어디서 틀렸는지 잘 체크하면서 올바르게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또 생각이 쏙쏙이 있네요. 자, 얘도 한번 풀어봅시다. 화면을 멈추고 풀어보고 다시 돌아오세요. 자, 풀어봤나요? 오른쪽 그림처럼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즉 오른쪽에 있는 2차 함수 식을 구해서 걔를 다시 평행 이동하거라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가 2차 함수의 평행 이동에서는 무조건 꼭지점으로 가자고 했었지. 포인트 정면 이동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뭐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얘도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무조건 알아내야 되는데 아까 뭐 식을 세우면 알아낼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x는 바로 알아낼 수 있어. 지금 x축과 교점이 2랑 4잖아? 그럼 대칭축이랑 완전 수직인 게 x축이니까 양쪽 거리 같다. 중점이 곧 대칭축이다. 그럼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6이죠? 둘이 더해야죠. 미안해요. 둘이 더하고 2로 나누면 1이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애초에 2차 함수를 잡을 때 y는 a x-1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잡아서 두 점을 활용을 해도 되고요. 저는 일단은 x축과의 교점을 이용한 식이 더 간편할 것 같으니 그리로 가겠습니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그런 다음에 여기다 얘가 지나가고 있는 점 0, 마이너스 4를 지난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대입을 해줄게요.
그럼 2고 이쪽 마사니까 마이너스 8a가 마사. a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꼭지점을 찾아야 하니까 조금 지금 복잡해졌죠? 2분의 1 하고 전개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그러면 2분의 1 이 상태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2x 뒤에 1 필요하죠? y를 다시 빻고 그리고 8도 빻고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까지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바꾸고요. 여기는 마 9니까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2분의 9로 오겠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의 꼭지점은 1,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여기를 찾아오는 과정까지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꼭지점이 필요한 거니까 아까 전처럼 대칭축 1을 잡아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얘가 이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개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놈은 답이 될 수 없을 거고, 얘를 평행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8이 되죠? 마사로 이동하겠네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1, 마사가 되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틀렸다면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대단원 개념 마무리 문제는 우리가 이차함수 단원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 꼭지점이 0,0인 곳에서 y축으로 이동했다가 x축으로 이동했다가 둘이 같이 이동한 표준형 형태까지 완성을 했었고, 걔를 전개한 1차 일반형에서 우권에서 꼭지점을 직접 찾는 변형을 하는 방법들을 배웠다가 A랑 B랑 C, 즉 일반형에서 각자의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연습도 했었고, 그래프를 분석하는 연습들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앞에를 훑어보고 여기를 풀어야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까지 해와야 하는 숙제는 개념책 154에서 164페이지, 그리고 연산책 140에서 14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 함수 프린트를 아마 받게 될 거 저번 시간에 받았을 거예요. 묶음 1번 프린트 했으면 묶음 2 프린트, 계산력 프린트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숙제 해오시면 되고, 28일 화요일에 와서는 이제 이거 오답 하시고 똑같이 워크북 그리고 프린트 3을 하십시오. 28일 화요일에 와서 프린트 3번 풀어내시고, 그 다음에도 시간이 남는다 그럼 워크북 뒷부분에 있는 서술형 훈련하기와 문장제 플러스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3월 2일 목요일은 방학이니까요. 그때 쉬고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이 책 그대로 다 들고, 그리고 또 안내받은 새 책 구매하셔서 등원하시면 됩니다.